네,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는 약보합세 2,400대를 지켜냈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관망 심리가 아무래도 상승세를 제한했다는 분석인데요. 코스닥은 금요일장에서 전장보다는 1.92% 상승한 816에 마감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 원달러 환율은 1,444로 지난 금요일 거래를 마쳤고요. 자, 개장 2시간여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핵심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태가 갑자기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이 3고 어떻게 보면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우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브렌트가 뭐 88달러 장중에 퇴출을 했고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물가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가 있고 경기 침체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중동 사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예상치 않았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네, 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평화회담 같은 게 뭐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특히 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이제 관계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이제 전격적으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좀 상황이 많이 좀 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양측의 지금 사상자가 상당히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뭐 지금 상황으로 뭐 이스라엘이 뭐 기습을 당하긴 했지만 전쟁 자체로는 뭐 제압을 할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압하는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제 어떠한 이제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머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같이 동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시간 뭐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동조를 한다 그리고 좀 더 장기간 동안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 뭐 금융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지역이 분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첫 번째로 움직인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90달러 중반대에서 10달러대, 그러니까 10달러 가까이 지금 넘게 하락을 보였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 4달러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가 관련된 부분은 좀 불안감이 뭐 커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해당 지역 내에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뭐 진출을 할 게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진출돼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스라엘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판매 관련돼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역의 이제 딜러가 그렇게 이제 판매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현지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뭐 해당 뭐 주요 생산 시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간밤에 물론 이제 미 증시도 사실은 강세 마감하긴 했지만 채권 시장이 거래가 안 되면서 뭔가 그렇죠. 약간 지켜보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어떤 국내 기업들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또 간밤에 좀 튀었거든요.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그렇죠. 안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9월부터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미국은 좀 반등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은 복잡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비교적 이제 장이 좋았었던 이유는 채권 시장이 안 열렸다라고 보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그러니까 금융시장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 만약 오늘 이제 밤에 다시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제 미국 시장은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어저께 주가가 나쁘진 않았고 특히 금요일 날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가 상승이 좀 더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각국이 최근에 이제 조금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있는데 다시 물가가 재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가장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이제 하마스 공격이 이란이 이제 배후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이제 그 이란에 관련된 뭐 핵 관련 협정이나 아니면 뭐 미국이 이란 동결 자금에 대한 뭐 그런 걸 해지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유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이제 사우디나 러시아가 지금 원유를 감산하고 있는데 이란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란이 배후로 지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란이 수출하고 있는 원유에 대해서 다시 제재를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유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임순재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정세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한국 증시 혹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먼저 좀 반영을 했으니까 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채권 시장이 콜럼버스 데이 휴장을 그러니까요. 맞아가지고 이게 네. 아직은 좀 유보적인 관망세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덜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확전의 가능성 내지는 이란의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자체가 어제 좀 4% 올랐지만 또 이란의 어떤 생션 그 어떤 규제가 더 확산된다면 조금 더 상방 압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단순히 우리나라에는 뭐 정유업계나 에너지 기업에는 또 약간의 호재일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으로는 우리나라는 또 원자재 수입국이잖아요. 그러면 환율도 튀고 유가도 뛴 상황이면 무역 수지에는 또 안 좋은 영향입니다. 외국인들도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제 간밤에 미국 장은 좀 반등은 했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그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 심리를 억누르는 역할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면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또 이제 테마들이나 섹터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가장 큰 게 뭐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가면요 가장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담감을 더 그렇겠죠. 긍정적인 것보다 부담감이 더 수요가 떨어지는 네,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또 다시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세가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달러 강세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선 수급 측면에서 뭐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S-오일 같은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조금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가면 같이 이제 조선주 관련된 부분도 뭐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에너지가 상승이 조금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전쟁 자체는 뭐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 뭐 사우디나 아니면 뭐 기타 이제 아랍 지역 내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면 건설 관련 중동 관련된 건설 업종들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조선 그리고 중동 쪽의 건설업종 얘기를 주셨고요. 저희 이제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박스 이야기는 수출 반등 수혜주 관련입니다. 자, 수출액이 반등한 분야를 좀 살펴보니까요. 반도체 수출이 이제 2개월 연속 좀 늘어났고 디스플레이도 저점 확인을 하고 나서 62% 정도 상승했다. 또 석유 제품, 석유화학이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투자에 있어서도 이 섹터들을 위주로 한번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수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업황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난 9월 달에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99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뭐 수출 감소폭이 작년 대비 한 13.6%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신 감소폭이 올 상반기에
특히 이제 1분기에는 40% 넘게 감소를 보였다가 이 감소폭이 상당 부분 줄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준이나 이제 재고를 본다라면 아마 2분기가 가장 이제 바닥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아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키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0% 이상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7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온 재료 중에서는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장비 반입 문제가 그렇죠. 어느 네. 정도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뭐 생산 시설에 필요한 그런 이제 장비가 중국 내로 계속 이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생산 시설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제 제한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제품 공정은 안 된다라는 거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 아마 그 업그레이드가 공정 장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없다라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당 생산 시설의 노후화가 국내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시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대중국 그 수출 관련된 규제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11월 달 에이펙 회의에서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아마 미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상회담을 치러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아마 당분간은 그냥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악재는 조금 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관련 쪽도 뭐 지금 9월 달에 전년 대비 수출이 4.2% 증가한 18억 1천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뭐 지난 8월 달에 이어서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의 신제품들이 각사들이 이제 나오면서 OLED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했다라는 게 실적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특히 이제 내년 이후서부터 IT 관련된 기기,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특히 OLED의 이제 장착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 이제 OLED 업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업황이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석유 제품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상반기에 20% 넘는 감소세가 일단 9월 달에 6%로 줄었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제 마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그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관련된 업종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와 반도체 네. 그리고 이제 석유, 조선 쪽인데 최근에 회복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좀 우려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네. 반도체도 마이너스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지가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바닥이죠. 뭐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이니까. 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소비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고가 차량, 특히 전기차의 판매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게 있죠. 있습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뭐 내연기관의 차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가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게 필수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뭐 소득이 준다라고 해서 자동차의 수요를 급격하게 줄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분야는 수요가 조금 준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이제 자동차 그 협회의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이제 지속이 그렇죠. 되면서 뭐 관련된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그 감소폭은 상당 부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같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실 그렇죠. 자동차 하면은 상반기 회복이 굉장히 가팔랐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출 실적은 다소 주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노조 관련된 이슈가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4주째를 벌써 맞았습니다. 일단 협상 진전은 좀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파업이 철회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본과 한국의 완성차의 수혜다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주차에 접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신차 공급에 공백이 생겨서 이제 한국 차에도 좀 그렇죠.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 지금 그러면 뭐 투자에도 지금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일단 뭐 될까요? 장차적으로 계속 뭐 저는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미국 파업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지금 미국 내에 그 미국 차에 대한 이제 재고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파업을 안 하고 있는 이제 미국 회사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나 한국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9월달에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14만 3천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1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일본 차량 같은 경우도 뭐 혼다 같은 경우 45%, 그다음에 도요타도 전년 대비 13% 증가할 만큼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반대급에 대한 이제 수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 달러와 강세에 맞물려서 지금 뭐 한국 업체나 이제 일본 업체들의 매출 및 그다음에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가 아직 뭐 크진 않지만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UAW가 미국 내에 미국 자동차와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라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 임금을 같이 올려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GM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엔솔과 이제 합작법인인 이제 얼티넘 셀즈의 지금 직원 시급을 25% 올리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현재 그 많은 아마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에 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을 진출했는데 미국 내에서 배터리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가격의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뭐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판매 가격이 지금보다도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은 다시 있다라고 보여지면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데 오히려 자동차 내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배터리 쪽보다는 내연기관차가 쪽이 아직은 나을 것 같다. 아직은 그쪽이 대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조 파업 장기화의 반사 수혜, 강달러 관련해서 또 수혜가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좋게 본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동 불안이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뭐 미국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챙겨 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